네,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서 46석의 비례대표 의원도 선출이 됩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비례대표 경쟁력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에 나선 전예현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려도 네. 될까요? 낭만 교수, 전 교수 전희연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배경이 바로 제 고향인 정선의 돌담병원으로 나옵니다. 강원도 출신이고요. 김사부라는 캐릭터 한석규 씨가 연기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약자를 위해서 큰 목소리 내잖아요. 저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고향에서 붙여주신 별명 낭만 교수, 전 교수 전희연입니다. 네, 낭만적인 정치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우석대 객원 교수 그리고 내일신문 기자 활동도 하셨고 패널 통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간 어떤 활동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 기여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언론인으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로 일할 때 정치부 기자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선거와 투표가 왜 중요하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소상공인분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취재 기사 썼었고 특히나 수도권 유권자 민심을 분석하는 기사로 감사하게도 또 한국조사보도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석대 대학원 객원 교수로 일하면서 좀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청년들 문제를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듯이 포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특히 청년 문제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그 나이 되면 나는 뭐 모든 재산 줘도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망설이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청년 백수가 뭐 126만 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청년 우울증이 증가한 말도 나오고 또 저출생 문제도 사실은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지금 빨리 풀어야 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년들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 정치권이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용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 시기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 날개가 꺾여버립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담고 좀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럼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젊었을 때 너무 아프면 후유증 있어요, 나중에. 그죠? 맞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출사표를 내셨는데 비례 후보군 더불어민주연합 보니까 여성, 복지, 장애인, 외교, 국방, 전략 지역 뭐 분야 다양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이유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까? 예, 저는 사회 분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아온 삶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했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싶은 일도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신문 기자로 13년 정도 일하다가 강원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폭력 피해자들이 많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분들을 돌보면서 치유하는 일 많이 했었고요. 또 의외로 파산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요. 파산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한 가정 또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사는 그런 가정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파산 가정의 대상에 가족사랑 더하기 캠프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또 강원도 서울본부장으로도 일했었는데요. 강원도 대한민국 인구의 3% 지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켰던 것은 중앙과 지역이 그리고 전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소멸해가는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전국시 도지사 협의회에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도 제안을 했죠.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인구 부는 해법이 아니라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균형 발전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위원회는 그 위상이 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예산이라던가 인사라던가 집행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조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균형 발전을 다루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부가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방송에 가서 이런 말 하면 댓글로 많은 분들이 꼭 네. 필요하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 리스트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은 후보를 30명 내기로 했죠. 그럼 누가 상위 순번에 올라가느냐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지라고 생각들 하셨는데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을 받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가 아닌 심사로 결정을 하겠다.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밀실공천 아니냐, 시간이 왜 없냐,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30명 중에 20명 정도를 민주당에서 후보를 압축해서 낸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군의 순번을 정하는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런 절차보다는 전략 공관위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지금 방침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어떻게 순번을 정할지는 다시 좀 논의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다만 이 위성정당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새 진보연합이라던가 진보당이라던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추천을 해주신 3명, 4명 총 10명의 후보들은 아무래도 좀 당선 가능한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있는 20번 안쪽에 새진보연합 3분, 진보당 3분, 뭐 시민사회 대표격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분 이렇게 배치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때 아니 통진당 세력의 부활 아니냐, 전통의 민주당이 왜 민주당을 통진당 세력한테 숙주정당으로 내주냐,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런 비판도 하고 걱정하는 일부 시선도 있었습니다. 운동권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다른 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 출신 후보들만 내세워서 득표율의 어떤 당긴 민심과 상관없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걸 많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소수 정당에게 득표했던 국민들의 뜻도 제대로 반영하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폭넓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굳이 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통진당 세력의 부활 뭐 이런 문제 더불어서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의 뭐 초반 돌풍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로는 투표 의향이 한 15% 정도 잡히고 있어요. 이러면 한 10석 정도를 조국 혁신당이 가져간다는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상당히 고민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에서는 컨벤션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 그런데 양쪽이 서로 약간 보완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도 강조하듯이 민주당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본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앞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민주 세력이 내세운 후보와 국민의힘의 후보의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요즘에 이런 빵 유행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방송에서 말하기 적절한데 지역구 후보도 민주당에 찍어주시고 정당 투표할 때도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해서 몰아서 빵을 사 먹자는 의미의 두 자가 결합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하긴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 투표하실 때 그 빵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그 빵이 아닐 텐데요. 자, 근데 원래는 총선 한참 전에는 이번 총선은 그때 이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보다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권 심판 프레임이 상당히 우세할 거야 이런 관측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고 현재는 전세가 역전돼서 5% 오차 범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4월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도 민주주의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이런 부분이 잘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국민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 신문 보니까 사과 한 개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진데 사과 하나 사 먹기 겁나는 것. 과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민생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국민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대학생들이 R&D 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학생들이 입을 막혀서 끌려나가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셨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보다는 민주당이 그래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에 더 열려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 브로치를 달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 브로치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참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과연 윤석열 정부가 더 들었는지 민주당이 더 듣고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력이 조금 더 국민들의 투표로 힘을 얻는다면 약자들의 눈물보다는 웃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질문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이 비례대표라는 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도 발의하고 또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용해인 비례대표 의원이죠. 기본소득당 대표 관련해서 아니 비례대표 재선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리틀 김종인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 기본소득을 얘기할 사람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뭐 조심스럽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예, 비례대표를 2번 이상 하신 선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연합이다 생긴 것은 조금 더 새로운 세력들을 많이 포용하겠다는 뜻인데 용해인 전 대표가 그런 결정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을 잘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선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훨씬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도의 딸 정선의 딸이시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거 중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원도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럼 일을 제대로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훌륭하신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이 인구수에 따라서 되다 보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지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 우리 고향 출신이 비례대표가 가서 지역 소멸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지역구 의원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비례대표가 좀 적절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정선 출신이고 네. 또 중앙과 서울을 잇는 중앙과 강원도를 잇는 일을 여러 번 해본 저를 좀 씩씩한 일꾼으로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만약에 원내에 들어간다면 한번 추진해 보고 싶고 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몫이 있는데 국회 입성하게 되면 또 어떤 법안 발의하고 어떤 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도 청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요, 공부를 잘해도 대학 진학을 심지어 포기해야 되는 일, 또 지역에서 대학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 떠나서 수도권으로 와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목소리 많이 내고 싶고요. 또 제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 내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거든요.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시면서 야, 김사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제 별명이 낭만 교수 전 교수 전혜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또 윤석열 정부 못하고 있는 점 따끔하게 야무지게 지적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의 도전장을 낸 전혜연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